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3페이지 되겠네요. 진입 및 인명 구조 해서 이제 옥내 진입부터 쭉 또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진입, 농년 내 옥내 진입 요령 해서 쭉 나와 있죠. 공격기 및 휴대용 경보기를 확실하게 차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멘체의 공기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진입 직전에 대기압에서 양압으로 전환한다. 옛날에는 이제 음압, 양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기압에서 양압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휴대용 경보기 스위치를 ON으로 체크하고요. 농년 내에서는 멘체를 절대로 벗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기 사용 가능 시간 산출 공식이라고 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산하기 쉽게 뒤에 소수점 빼고 앞 번호만 넣어가지고 앞 숫자만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사용 가능 시간에서 충전 압력, 그 다음에 탈출 소요 압력 곱하기 용기 용량, 분당 호흡량 이렇게 인데 우리 충전 압력이 보통 300kg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메가파스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사용 가능 시간에 충전 압력이 만약에 일단 300kg, 옛날에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전 압력이 여기 300이라고 보고요. 300kg, 300kg 퍼 제곱센티미터. 옛날에 우리 쓰던 거. 자, 여기에서 이제 탈출 소요 압력이 옛날에는 35 정도, 35kg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5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소수점을 다 넣어 보겠습니다. 탈출 소요 압력이 5.5, 55kg 퍼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우리가 공기 용병 한 병이 얼마냐면요. 6.8리터짜리잖아요. 6.8리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호흡량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40리터라고 하거든요. 격렬하게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방수 작업을 한다든지 인명 구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80까지도 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 40분 정도로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몇 분 나오면 41분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41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300kg를 채웠다고 가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탈출 압력을 갖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압력을 55kg이라고 본다면, 여기 우리가 한 병당 6.8리터니까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40분 정도, 40리터 정도 1분당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면 41분 정도 계산이 됩니다. 요게 만약에 지금 메가파스칼로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여기 좀 달라지죠. 여러분들 메가파스칼이 그죠?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1kg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는 그죠? 0.101325 메가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일 때 0.1이니까 약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똑같은 겁니다. 단위, 표시하는 단위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1kg per 제곱센티미터는 0.101325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위인데 뒤에 단위 숫자가 다르니까요. 메가파스칼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몇 배 차이냐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 그러니까 요거를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메가파스칼로 다 우리가 통일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그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0.17 메가파스칼 그렇게 다 바꾸고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10kg per 제곱센티미터였는데 지금은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다 메가파스칼 단위로 다 국제 표준 단위로 바꾸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300kg 같으면은 요게 몇 킬로입니까? 충전 압력이 30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죠? 요게 30 메가파스칼. 탈출 우리가 압력이 5.5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55가 10분의 1로 주니까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리터는 곱하기는 똑같이 6.8로 해주고요. 그죠?
분당 호흡량도 똑같이 40분으로 해주고, 달라지는 게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10 하면 똑같이 41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분당 소요량. 그죠? 다이를 소고 해나가면,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체크를 해놔 주시고요. 여기 보면 6.8로 아니고 6으로 준다든지 7로 준다든지 이렇게 5.5로 안 하고 이걸 뭐 탈출 소요 압력을 예를 들어서 5kg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줄 텐데, 그죠? 쉽게 줄 텐데, 계산식은 총 안에 있는 압력 30메가파스칼 빼기 우리가 탈출 압력을 해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압력은. 그럼 우리가 5.5 메가파스칼로 본다면 5.5를 빼고 거기다가 곱하기 6.8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분당 40리터니까 분모에는 40 곱하기 10 하면 총 계산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분당의 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충전 압력이 300kg에 6.8리터를 사용하여 경보배를 울릴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활동하는 대원이 매분 40리터를 공기를 소비한다고 하면 다음 계산식이 가능하다 해서 300, 요거는 kg/제곱센티미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소방 유시험 칠 때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나왔더라고. 단위를 소수점 떼고 계산하기 쉽게 했어. 우리 계산기 가지고 뭐 기술자 시험처럼 계산기 가지고 안 하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을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압력이 300kg, 그 다음에 포 제곱센티미터 6.8리터 용기를 사용하여 경보변을 울릴까지 사용하는 경우 활동 대원은 매번 40리터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움직일 때가 40리터이고요. 내가 인명 구조한다든지 안에 방수 작업을 하게 되면 분당 80리터의 공기를 소비한다. 41분짜리가 사실은 우리가 21분짜리라고 보면 되겠죠. 한 20분 정도. 그죠? 탈출 소요 압력 뭐 5.5kg 빼고, 그죠? 55kg 빼고. 자,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탈출 소요 압력 경보 벨이 울리는 압력은 신행인 같은 경우에는 55kg/제곱센티미터. 메가파스칼로 하면 이게 얼마라고요? 예, 5.5. 10배 차이 나니까. 5.5 메가파스칼. 요거는 지금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35kg이니까 이거는 3.5 메가파스칼에서 지금은 경보고 음이 울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기 소비량은 훈련 시 비교적 가벼운 활동하는 경우에 40. 그 다음에 활동 강도가 높은 또는 긴장이나 호흡 방법, 또 덩치가 큰 사람은 다르겠죠. 달라지므로 사전에 미리 자기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누구 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계단에 한번 걸어가 보고 공기호흡기 메고 또는 평상시에 또 뭐 움직였을 때 얼마 쓰는지 해서 시간을 자기가 측정을 해 놔야 됩니다. 또 우리 그 팀장이나 뭐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보고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기구는 뭐 사용할 상태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테러 확보에 필요한 뭐 로프, 조명기구, 수관, 뭐 외부에 연락할 수단이라 했으니까 무전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될 거는 이제 진입 전에 대원 카드를 지휘자에게 반드시 지휘부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이니까 이것도 잘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습관화해야 되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죠? 진입 전에 대원 카드를 지휘자에게 제출한다. 그 다음에 진입 및 행동 요령 2인 1조, 생명 로프 결착, 신체에 결착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개의 계단 통로가 있고 급기나 배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급기 계단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어두운 때는 뭐 조명기구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 폐쇄식 우리가 도어 체크에 있는 방화문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기나 그죠? 문틈에 이런 것을 받쳐가지고 퇴로에 필요한 우리가 폭의 계급부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진입할 때, 농룸 속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자동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쇠기나 빗장 같은 거를 이렇게 고아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계급부를 확보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장소에서 여러 진압팀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검색봉을 활용해서 바닥을 두드리면서 진입하고 이 소리로 상호 이제 이렇게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용기의 잔량을 주의해서
경보벨이 울리면 이제 무조건 탈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점실 등으로의 진입 한번 볼게요. 화점실 등의 문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화염의 분출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문의 측면에서, 그죠? 위치에서 어머조세를 취하면서 서서히 문을 개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보이면요. 보이고 안에 이제 중성대가 막 형성이 돼 있어. 문을 있는 경우에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수 전에 신속하게 연소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중성대에서 엎드려서 보고 어디에 화점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딱 확인한 다음에, 그죠? 진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위에 중성대 옆쪽에다 물 뿌리면 뭐 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큰일 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방수 시에는 시기가 불량하고 열기가 갇히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방수하게 되면 위에 예를 들어서 중성대에 물 뿌리게 되면 뜨거운 가스가 거 있으니까요. 바로 수증기화 될 거고, 그게 막 휘몰아 치겠죠. 섞이게 되고, 뜨거운 고온 가스가 막 그냥 수증기가 뜨거우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유의하고 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 내에 이제 진입, 만약에 연소하는 실, 불이 붙고 있는 실에 진입할 때에는 천장 같은 데 직사 방수를 해가지고 위에 뭐 도개물이라든지 낙하물 같은 것을 미리 제거하고 진입도 해야 된다 하는 것 좀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 고온실에 이제 화재실로 진입할 때는 전방팀, 후방팀, 2단 방수형태로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후방팀은 분무주수해서 그죠? 앞에 전방팀을 갖다가 어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두고, 이것도 평상시에 그죠? 좀 잘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전에 방화복에 물을 뿌리고, 동시에 소매와 목 부위 노출 부분이 없도록 보호한다. 요즘 방화두건도 잘 나오잖아요. 그죠? 방화두건도 꼭 쓰시고. 제가 막 현장에서 뛰어다닐 때는요, 방화두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마스크 2장 사고요. 그죠? 마스크 2장 사고, 고무 발린 장갑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요. 방화구는 두건 잘 하고, 그 다음에 소매도 잘 가려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탈출. 탈출 또는 교대 시에는 지휘자에게 내부의 상황을 반드시 보고하고 후속 진입자가 있으면 행동에 반영하도록 유의시켜야 되겠죠. 화점이 지금 어디 있더라. 우리가 공교롭게 다 돼서 나왔는데 화점은 어느 방향에 있고 어느 부분은 웅덩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서로 간에 정보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지휘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디 3명 진입했다가 3명 탈출했다고, 그죠? 지휘부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화점 상층 진입. 화점 상층 진입엔 그 진입 계단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특정 계단을 선정해서 1층과 옥상에, 그죠? 출입구를 개방해서 화점 그 층의 계단실도 개방하고 화점층에 있는 계단실의 출입문은 닫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이제 이 계단실 내에 연기를 배출한다는 것. 화점실에 이제 요거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상층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창을 최대한 개방하고 실내에 연기를 배출을 시킨다. 직상층에 진입할 때는요, 창문을 개방하고 연기를 배출시키는데, 그 다음에 화점층에서 화염이 스팬드럴보다 높게 나올 때는 창의 개방에 의해서 화염이나 연기가 실내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팬드럴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책을 저쪽에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스팬드럴은 유럽 같은 데 보면 창문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창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스팬드럴은 유럽은 창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스팬드럴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스팬드럴, 아치형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아치형 윗부분.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다가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돌출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스팬드럴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기 힘든데요. 스팬드럴보다 말하자면 창문 위쪽에서 막 불이 분출되고 아래층에 있다면 창문 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개방하지 않아야 된다. 창문 위쪽으로 이제 불이 막, 말하자면 우리가 플레임 랩핑이라 그러죠.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창문 열면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열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닥터 스페이스, 파이프 샤프트 등을 따라서 화염과 연기가 최상층까지 분출하는 애가 많으므로 최상층에서 신속히 관창을 배청한다.
배치한다. 또한 최상층의 창 계단실 출입구를 개방한 후 닥터 스페이스, 파이프 샤프트 등의 점검구를 개방하고 내부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닥터 스페이스라든지 파이프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연소 확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하층에 진입되어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하점층에서 막 일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그죠? 예, 방어 효과가 최대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제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제 업무 조정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옥내 소화전 설비, 기타 이제 소화 설비 활동상에 우리 소화 설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죠? 연결 송수관이라든지 특히 연결 송수관,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에서의 진입은 뭐 창 구분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미닫이하고 여닫이가 자꾸 헷갈리더라고. 여기에 이제 미닫이, 앞으로 여기에 이제 여닫이, 그죠? 이렇게 이것도 착각을 해두시고요. 여기 볼게요. 활용상의 창으로의 진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화염의 분출 상황을 확인하여 사다리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풍량을 고려한다. 사다리 설치할 때는 창틀 등에 고정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사다리 설치하면 창틀에다가 딱 고정할 수 있도록, 그죠? 로프도 묶기도 하고, 자,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급 부위에 중성대가 생길 때 요것은 무슨 바닥면에 가까운 부분은 잘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수하기 전에 신속히 관찰하여 내부 상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수하기 전에, 그죠? 화점이 어디 있는지를 중성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일층에 극기측과 배기측 창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는 극기측 창으로 진입한다. 창문으로 진입할 때는. 그 다음에 창의 개방에 있어서 백드래프트 또는 프레시 오버에 주의하고 주스태세를 갖춘 후 개방한다. 백드래프트 또는 프레시 오버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사다리 이용하는 게 2층 갈 때는 복식 사다리 진입하는 게 하겠죠. 복식 사다리 이용해서. 근데 밑에다가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는 호스 브릿지 등을 발판으로 활용한다 해서 호스 브릿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즘 호스 브릿지가 센터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리로 호스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넣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호스 브릿지. 그 다음에 진입하고자 하는 계우부의 좌우 어느 한쪽에 의지하고 가운데 딱보다는 좌쪽 왼쪽에 이렇게 우쪽에 해서 한쪽에다가 딱 의지하고 사다리를 전개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옆으로 밀리는 것을 뭐 방지한다. 사다리 위에서 창의 유리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구 위에 설치하지 말고 계구부 직근의 측면 벽체에 설치해서 파괴 시 낙하물 또는 화염의 분출에 따른 위해를 방지한다. 창문에다가 바로 툭 설치했다가, 그죠? 그럴 때보다는 유리창을 깨려고 하면 옆에다가 계구부 직근의 측면의 벽체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펌프차와 거는 사다리 병행에 의한 진입. 거는 사다리 하나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므로 2층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소의 아래쪽에 차양 등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거는 사다리는 수직 하중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펌프차 갖다 대고요. 그 위에다가, 그죠? 거는 사다리 걸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거는 사다리는 수직으로에 대한 하중을 제작된 거기 때문에 수평으로 놓고는 절대로 좀 사용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명 검색 및 구조 보겠습니다. 탐문 및 검색 활동, 탐문 및 상황 판단. 탐문, 검색, 건물 규모, 화재 대수에 관계없이 요구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탐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있느냐고, 요구조자 있느냐고, 그거부터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탐문은 미처 대포하지 못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확인과 검색의 이제 중점 장소를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뭐 2층에 누가 어느 집에 애기들이 있는데 탈출하는 거 못 봤다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장소가 제일 중점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을 때 이 건물에 이렇게 아니고, 그죠? 몇 층에 또는 몇 호실에 사람이 피난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줘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고요.
화재 관계자 등으로부터 요구조자의 유무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요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인원은, 진업은 어느 곳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죠? 요구조자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또 인원은 몇 명, 어느 쪽으로 진입해서 가능한지, 그죠? 혹시 비상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관계자한테.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요구조자 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요구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확인될 때까지 검색을 실시한다. 확인될 때까지. 그 다음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구조자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용한 현장은 요구조자가 있다고 또 판단한다. 상황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야간대의 주택 등에서는, 주택의 야간에는 그 화재는 요구조자가 또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야간에 있다고 가정하에 이제 탐문하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등에서는 야간 전등이 꺼져 있는 거, 주거에는 경계 대상으로,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아마 탈출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이 꺼져 있는 데는 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야간에 전등이 밤에 꺼져 있으면 경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에 도어 체크가 걸려있는 경우, 안쪽에 도어 체크가 걸려있다는 것은 말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어 체크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요구조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 이것도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미트기, 간판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유의한다 하는 거고요. 검색조는요. 검색조는 검색원 2명, 로프 확보원 1명에서 총 3명이 한계조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2명이 2인 1조가 아니고, 원칙은 검색조는 검색원 2명, 로프 확보원 1명 해서 총 3명이, 그죠? 1개조가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지시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될 거고요. 업무 주소 대원은 검색원과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색원의 선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경험, 체력, 기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검색 준비,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호흡기 착용 전에는 점검 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원 및 업무 주소 우리 대원들은 개폐별보 개방하고 압력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몸통 및 면체 착용하고 기밀 점검 등을 실시한다. 면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네, 대기 가장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착용하고요. 지휘자는 검색원 및 업무 주소 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착용 및 압력을 확인 후 검색 소요 시간 및 반법 등을 지한다. 지금 현재 300km 같은 우리가 40분 탈 거고, 경보음 울리면 반드시 탈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은 대기압 상태에서 양압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나 해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안전로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안전로프는 이게 우리 요구조자 요 벨트 고리 있죠. 여기에 벨트 고리에다가 이제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할 때는 고정 매듭 및 옥매듭으로서 묶은 다음 검색 담당 B의 안전로프에 있는 카라비나를 검색 담당 A의 벨트 고리에 건다. 내가 안전로프를 걸고요. 내한테 있는 요 안전로프를 카라비나를 이용해서 우리 검색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벨트 고리에다가 카라비나를 해서 딱 걸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고정 매듭, 옥매듭 또 체크를 하나 해두고요. 그다음 장소가 좁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죠? AB관을 좁게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카라비나를 그러면 로프 길이만큼 폭만큼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카라비나 안 하고 바로 내한테 B 뒤에 있는 검색 보조가 있는 로프를 그 A에 있는 벨트 고리에 통과시켜서, 그래서 카라비나로 내한테 걸면 그 폭만큼 반으로 다시 확 줄겠죠. 안전거리가. 좁게 할 때는 이렇게 벨트 고리에 바로 끼워서 이렇게 감아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로프 확보자는 안전로프 말단을 쥐고 검색 담당에 진입 시 안전로프의 조작을 실시한다. 조명 등 삼각대를 떼어내고, 전선은 또 A 및 B의 벨트 고리를 통과시켜서 속을 벨트 고리 속을 안전로프와 함께 통과시킨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선을 그냥 끌고 다니지 말고, 그죠? 벨트 고리 속을 갖다 통과시켜서 조명등을 들고 가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일단은 시험이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나 해 두십시오. 조명등 같은 경우 선은,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벨트 고리 속을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 벨트고리 속에다가 끼워서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진입을 할 때에는,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 경로를 선정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출하 건물, 주위 건물 순으로 한다 하는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점실, 그 다음에 이제 인근실, 그 다음에 연소청을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점청, 상청, 그 다음에 하청 순으로 한다. 처음에 어디요? 화점실, 그 다음에 그 실의 옆에 있는 인근의 실, 그 다음에 연소청, 그 안에 있는 불이 붙고 있는 청을 전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상청, 하청. 이 순서로 진행한다. 화점실, 인근실, 연소청, 불이 붙고 있는 그 청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직상청, 직하청 이렇게 한다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외 계단, 내부 진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뭐 다음과 같아 해서 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겠죠. 옥내외 계단, 특별 피난 계단, 비상용 성강기, 그 다음에 이제 피난교가요. 건물과 건물의 옥상 사이에 보면 이렇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또 피난교, 그 다음에 뭐 창 개구부, 뭐 적재 사다리차, 굴절차, 또 파괴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있다는 것. 검색 요령. 검색 활동 지휘자는 검색원에게 분담, 범위, 검색 개소를 명확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부터 현장에서 왼쪽 복도를 가운데 있다면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쭉 해라. 너는 우측만 해라. 자, 이렇게 검색 개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중점 장소로 최우선 실시하고 검색은 그다음에 불꽃과 연기가 강한 장소, 배연 방향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위험한 장소부터 먼저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화점이 저기 있다면 화점 바로 그죠? 옆에 급한 데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자, 열기가 없는 경우라도 연소 위험이 큰 장소나 연기의 체류가 예상되는 장소가 있다면 검색을 실시하고요. 요구자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는 확인될 때까지 검색. 검색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검색이 완료된 상태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검색처 교체하는 경우에는 검색 경로, 검색 실시, 범위, 내부 상황 등을 교체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요 구조작 하면 구조대원들이 검색하는데 또 다른 구조대원들이 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표시를 하고 그렇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감을 활동하는 거.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색 실시하고 과암, 공기호흡기, 확성기 등을 누가 있습니까? 하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막 안에다가 막 이렇게 두드려서 그죠? 내부에 이제 반응이 있는지 또는 안에 신음소리가 있는지 그죠?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오감을 활용해서 검색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점 장소 한번 볼까요? 야간 화재 시에는 거실 침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 부분, 계단 부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옥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데 계단 부분에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계단 또는 복도, 그 다음 복도의 모퉁이, 그 다음 성강기 부근, 뭐 피난기구가 설치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베란다, 창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있겠죠. 심지어는 뭐 가구 속에 들어가고요. 또 저번에 우리 한번 그때 보니까 뭐 냉장고 안에도 들어가. 대형 냉장고, 요즘 냉장고가 워낙 크니까요. 냉장고 안에 들어간 거 뭐 피난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 화장실 이런 데도 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도 잘 챙겨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보자와 검색원 간의 안전 높이는 탈출 시 검색원의 테러를 고려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팽팽하게 해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폐쇄식 방화문을 통과할 때는 문의 폐쇄로 인하여 안전 높이가 문틈에 끼어 절단되지 않도록 쇠기, 갈고리 등으로 문에다가 고임을 하여 놓는다 하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요구자 발견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죠? 휴대용 무전기, 안전로프 등을 이용 확보자 및 지휘자에게 보고한다. 먼저 보고부터 합니다. 확보자에게 지금 현재 요구자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확보자는 바로 그죠? 지휘자에게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만 하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또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뭐 들 것을 가지고 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요구자에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조치를 이제 또 행하기도 해야 되겠죠. 네. 자, 구조요령. 요 부조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보고 즉시 구조한다.
탈출 방법 등은 지휘자의 명령에 근거한 방법으로 한다. 명령이 받을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그다음에 뭐 탈출 장소는 피난 장소, 지상에 구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요 구조자가 다수인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인명이 절박한 부분에 있는 층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상자, 노인, 아이 등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우선으로 해야 되고, 또 자력으로 피난 불능자를 우선 구조한다. 하는 것도 이거 한번 쓱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죠. 봐두시면 되겠고요. 구조 요령, 화염 등에 의해서 긴박한 경우에는 어머주소 배연 등을 함과 동시에 전력을 다하여 신속하게 구출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연기 중에서 구출 자체는 되도록이면 낮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왕관계라든지 뭐 피난 사다리라든지 뭐 또는 뭐 사경 구조자라든지 수직 구조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경우에는 사용법을 지도하고 뭐 혹시 너무 전락하는 등의 2차 발생도 주의해서 활용할 때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조자가 부상 당한 경우는 부상 위치 그 정도를 관찰해서 정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등 유의해서 구출해야 되고요. 인적 건물로 활용할 때는 구조 로프를 연장하여 인적 건물로 구조한다 하는 거. 그다음 사다리를 활용해서 인적 건물로 구조할 때는 복식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편 상태 말고 접은 상태에서 그 강도를 이렇게 강하게 해서 또 구조하라 뭐 그런 내용도 있네요. 자, 요거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아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공격기 사용 시간 계산하는 거, 그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바로바로 계산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호수의 연장, 소방호수의 취급 보겠습니다. 소방호수, 뭐, 여기는 보자.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사리는 방법, 한겹 소방호수 해가지고, 예, 스카리프링부터 감아 나오죠. 일반적으로 소방호수 보관대에서 보관할 때에 화재 현장에서 사용 후 철수하기 위해서 적재할 때에는 스카리프링부터 이렇게 감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겹 마른 호수,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두세요. 두겹 마른 호수. 좁은 장소 등에서, 그죠? 소방호수가 감겨진 상태로 곧바로 사용하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두겹 마른 호수. 앙카프링과 스카프링을 나란히 겹쳐 놓고요. 그죠? 스카프링을 조금 짧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감아 나오는 두겹 마른, 여기 보이는 대로, 그죠? 이렇게 감아서 나와서, 이거 두겹 마른 호수는, 소방호수는 언제 한다고요? 좁은 장소. 그죠? 소방 호수가 감겨진 상태로 바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한겹 마른 거 같은 경우에 결국 맨 마지막에 쭉 돌다가 스카프링이 탁 하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금은 뭐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은 카프링이 거기에 보면은 순나사가 막 이렇게 좀 그 나사가 손상을 입더라고. 그럼 나중에 연기를 하려고 보면 막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막 손상이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보니까는 뭐 그 카프링 같은 그 나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좀 그런 적이 없는데, 한 겹 마른 할 때는, 그죠? 그거는 좀 단점이 있고, 저는 두 겹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진다라든지 그런 나사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는 두 겹 마른 호수를 사용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접은 호수, 요거는 뭐, 그죠? 철수할 때 화재 현장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접어서 포개어서 이제 하는 건데, 차량이 적재할 때나 현장에서 사용 후 철수할 때 쓰인다 하는 거. 접은 호수, 소방호수. 두 겹 마른 호수에 좁은 장소에 사용한다는 것만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소방호수를 결합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1인 또는 2인, 이 결합 분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맨손 또는 커플링 스패너를 이용한다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소방호수의 적재 아코디언 형태가 있고요. 그죠? 아코디언 형태 우리가 세워서, 그죠? 쭉 적재하는 거잖아요. 아코디언 형태가 있고, 요거 이제 가장자리를 맞추어서 겹겹이 세워서 적재하는 방법인데, 적재하기가 쉽고 손쉽게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방호수가 이제 강하게 접히겠죠. 이렇게 계속 바로 막 꺾여서 이렇게 접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구편 같은 경우에는 그 U자형으로 이렇게 그죠? 나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굽을 닮아서 붙인 명칭으로 소방호수를 적재하면 가장자리에 맞춰 주변을 빙 돌려 U자 모양으로 적재하는 방법이다.
서방 호스가 강하게 접히는 부분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어깨 운반 등을 할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죠? 접은 우리 호스가 제일 낫긴 합니다. 운반할 때는. 평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펴서 내는 거. 그죠? 눕혀서 적재하는 거. 혼합형 적재,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평면 혼합, 그 다음에 말굽, 그 다음에 아코디언.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코디언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현실적으로.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아코디언 방식이죠. 요게 이제 U자형, 요게 이제 평면형, 요게 이제 혼합형. 여기 보면 이제 65mm에서 Y 카프링 연결해가지고 이제 40mm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혼합형. 이렇게 있고요. 호스의 운반 전개. 서방 호스의 사리는 방태는 적재 상태에 따라 화재 건물을 연장하기 위한 전개 및 운반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런 것. 호스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매거나 어깨를 끼우고 운반하여야 한다. 하는 것. 이것도 좀,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운반한다. 하는 거고요. 호스 연장의 원칙과 관창 배치. 일반적인 여기 보면은 방수구의 결합은 하점이 보이는 척의 방수구를 기본으로 하고 방수구 척에 여유 서방호스를 둔다. 여유 서방호스는 위에 방지를 위하여 펌프 척에 요거 체크 2 내지 3m에 둔다. 여유 호스를. 그죠? 2, 3m 떨어져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방호스 연장 경로는 관창 배치 위치까지 최단 시간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도로 건물의 꺾인 부분에는 서방호스를 넓게 벌려서 연장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죠?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요, 호스를 쭉 가다가 충분히 이렇게 돌려라는 말이죠. 그죠? 이 부분에. 넓게 벌려서 연장하고 꼬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꼬임이 생기지 않도록. 요즘에는 뭐 그 중간에 뭐 스위벨 형태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도록 해가지고 꼬임을 굉장히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장구 개발을 잘 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선도로에 횡단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돼야 되는데, 횡단을 만약에 가로질러서 이제 횡단을 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횡단하는 경우 되도록 도로에 대해서 직각으로, 만약에 횡단하는 경우가 있다면 직각으로 연장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보도를 연장한다. 도로상에 연장하지 말고 그죠? 보도 쪽으로 올려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한다 하면 90도로 바로 직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해라는 것, 그런 내용이고요. 6번 넘어가고 7번. 서방 호스의 손상이 예상해 되도록이면 처마 및 창 아래를 피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평행한 도로는 서방 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석 밑으로 서방 호스를 연장한다. 도로에 경계석이 이렇게 있다면, 그죠? 여기 경계석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차도고요. 여기 보도 같으면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그죠? 이 부분으로 호스를 이제 이렇게 연장을 하라는 거죠. 화면에 평행하는 도로는 서방 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석 밑으로 서방 호스를 연장해라. 차도가 보도의 그 사이 우리가 경계석 있죠. 그 쪽으로 이제 연장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여기네요. 진입 목표 계단이 3층 이하인 경우는 옥내 또는 적재 사다리를 위해서 이제 합니다. 3층 이하 옥내로 바로 끌고 가서 또는 적재 사다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에서 끌어올림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출하까지 필요 서방 호스의 판단은 수리 부스 위치에서 그죠? 지점까지 거리 얼마 정도? 30% 정도의 여유 호스를 둔다. 3층은 옥내에서, 4층 이상은 옥외에서, 그 다음에 호스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여기 100m 정도만 있으면 딱 거리가 100m라고 하면
130m 정도의 여유를 둔 소방호수를 수로한다. 그죠?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30% 여유, 3층, 4층,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좀 참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주의사항으로서는, 자, 여기 볼까요? 소방 활동에서 화재 현장의 변화에 따라 관창을 이동해서 방수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우리가 막 이동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소방호수 연장 시에는 관창에 이동에 유의한 여유 있는 소방호수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유 소방호수로 한다. 여유 소방호수는 화재 건물로부터 조금 떨어진 활동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소방호수 라인을 뱀이 움직이는 형태로 확보한다. 만약에 이런 형태겠죠. 뱀.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한다면 여유 호수를 둘 때 이런 형태로 여유 호수를 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몇 프로 정도요? 여유 소방에 30%. 100m 같으면 30m 정도의 여유 소방 호수를 두라 하는 거고, 뱀이 움직이는 형태로 확보한다. 건물의 계단이나 통로 등 좁은 공간에서, 그죠? 계단에 사실은 호수는 너무 많이 끄어 놔놓으면요, 방수하게 되면 뭐 나중에는 상층에 뭐 물도 못 냅니다. 그죠? 꼬여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직원들도 다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잘 계산해야 된다 하는 거. 여유 소방호수를 두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므로 계단 통로에 여유 소방호수는 최소한으로 두는 것이 좋다. 그게 어느 정도? 30%. 3층 이하 같으면 옥내로 또는 적재 사다리를 이용하고, 4층 이상 같으면, 그죠? 옥외에서 끌어올리기나 사다리차 또는 굴절차를 이용해서 연장하라. 뭐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크램프 이용해서 해라 했어요. 요즘에 소방호수 클램프가 센터에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중간에서 Y 카프레에서 바로 이제 잘라가지고 연결을 하긴 하던데, 우리가 호스 클램프라 해가지고 호스 스토퍼라고 탁 눌려가지고, 그죠? 또 짝두처럼 생겼는데 짝두는 아니고 날카로운 거 말고 납득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호스에 딱 껴서 바로 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호스 클램프라고 하죠. 그죠? 또는 하든지 성수를 중지해서 소방호수를 충분히 연결한다 하는 거. 누수시 조치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성수 연장 직후 방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소방호수 연장이 완료되기 직전부터 서서히 성수를 개시하는 것을 이제 예비성수라고 한다 하는 거. 옥내 소방호수 연장. 자, 보자. 옥내 소방호수 연장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